여러분, 혹시 특별한 사람을 만나본 적 있으신가요? 나이는 젊어도 노인의 지혜를 가진 사람, 혹은 나이가 많아도 청년 같은 생기를 가진 사람 말입니다. 저는 대학 시절에 만난 기숙사 수의 할아버지가 떠오릅니다. 그때 저는 연애 문제로 고민하며 밤늦게 기숙사로 돌아가던 길이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해서 한숨만 쉬며 걷고 있었죠. 그때 그 할아버지가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네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별은 구름이 지나가야 더 밝게 보이는 법이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큰 울림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말 같았지만 그분의 차분한 목소리와 따뜻한 태도가 어우러져 묘한 감동을 줬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문장은 유명한 시의 한 구절이더라고요. 하지만 그 타이밍이 정말 절묘했어요. 마치 우주가 저를 위해 그분을 보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단순히 나이를 먹는 것과 진정으로 성숙해지는 것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그리고 세대를 초월해 모두의 마음을 움직이는 중후한 매력의 비밀에 대해서도요. 중후함이나 품격이라는 말이 다소 예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트렌디함, 유행, 빠른 변화가 더 중요한 것처럼 보이니까요. 하지만 제가 확신하는 건 중후한 매력은 지금 시대에 더 필요한 차별화된 가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시대에는 모두가 비슷한 속도로 살아갑니다. 빠르게 소비하고 빠르게 반응하며 빠르게 잊어버리죠. 그런 환경 속에서 깊이 있는 사람,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품격을 가진 사람은 더욱 돋보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히 나이를 먹는 것과 진정으로 성숙해지는 것의 차이, 그리고 세대와 문화를 초월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중후한 매력의 비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여정 속에서 여러분도 스스로의 삶에서 어떤 매력을 키워갈 수 있을지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중후함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단순히 나이 들어 보이거나 무거운 표정을 짓는 것? 글쎄요, 그건 중후한 척하는 것일 뿐입니다. 저도 한때 그런 착각을 했어요. IT 엔지니어에서 처음 관리직으로 승진했을 때 더 중후해 보이려고 안경을 쓰고 턱을 만지작거리며 이 프로젝트의 투자 수익률을 다시 검토해보는 게 좋겠습니다만이라고 말하는 연습을 했었죠. 사무실에서 혼자 거울 보면서요. 당연히 팀원들은 제 연기에 전혀 속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중후함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첫째, 말과 행동의 일치입니다. 중후한 사람은 카메라가 꺼져도 같은 원칙을 지킵니다. 제가 미국 다국적 기업에서 일할 때 한 이사회 멤버를 만난 적이 있어요. 그분은 지속 가능성을 강조하는 연설을 자주 하셨죠. 어느 날 캐나다 출장에서 그분이 호텔 로비에서 비닐봉투에 담긴 선물을 받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우연히 들었어요. 죄송하지만 제 개인 가방에 넣을게요. 일회용품을 줄이는 작은 실천이죠.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에도 자신의 가치관대로 행동하는 모습이 진정한 중후함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둘째, 내면의 깊이입니다. 이는 단순히 지식을 많이 쌓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 발현되는 지혜입니다. 셋째, 평온함입니다. 중후한 사람은 위기 상황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능력을 가집니다. 제가 홍콩으로 이주한 첫 해, 중요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해 전체 비즈니스 운영이 중단될 위기가 있었습니다. 팀 전체가 패닉 상태였죠. 그때 저는 깊게 호흡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합시다. 먼저 문제를 정확히 정의하고 단계별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놀랍게도 이 단순한 접근이 팀의 에너지를 바꿔놓았고 예상보다 빨리 시스템을 복구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제 초기 IT 엔지니어 시절엔 달랐습니다. 서버가 다운되면 잠시만요. 안 되는데라며 식은땀을 흘리다가 결국 이건 다 협력사 탓입니다라고 변명했죠. 그날 이후로 저는 모든 장애 상황에 대비한 체크리스트라는 강박을 갖게 됐습니다. 넷째, 겸손함입니다. 중후한 사람은 자신의 성취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이제 품격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품격은 지위나 부가 아니라 타인을 대하는 방식에서 드러납니다. 품격 있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째, 모든 이에 대한 존중입니다. 품격 있는 사람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합니다.
제가 홍콩의 다국적 기업에서 최고 정보 책임자로 일할 때 우리 사장님이 보여주셨던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사무실에 도착하면 청소 스태프들에게도 똑같이 인사하고 그들의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한 번은 고위 임원 회의 중에 청소 스태프가 실수로 문을 열었어요. 그분은 부드럽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회의 중인데 나중에 이야기해도 될까요? 그 직원이 나간 후 회의를 잠시 멈추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회사의 소중한 일원입니다. 그 진정성이 회사 전체 문화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둘째, 섬세한 배려입니다. 품격 있는 사람은 작은 디테일도 놓치지 않습니다. 제가 한 번은 홍콩에서 중요한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했는데 음료를 쏟아 넥타이에 얼룩이 생긴 채로 발표를 해야 했습니다. 당황했지만 어쩔 수 없이 단상에 올랐죠. 제 발표가 끝난 후 한 선배 임원이 자신의 넥타이를 슬쩍 건네며 저녁 리셉션 때 이걸 메고 오세요라고 말하셨습니다. 나중에야 그분이 제 민망한 상황을 우아하게 구해주셨다는 걸 깨달았어요. 진정한 품격은 타인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작은 배려에서 빛납니다. 셋째, 정직과 일관성입니다. 품격 있는 사람은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자신의 원칙을 지킵니다. 넷째, 내면의 풍요로움입니다. 진정한 품격은 다양한 관심사와 지식의 깊이에서 나옵니다. 중후함과 품격은 단순한 외모나 지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말과 행동, 타인을 대하는 방식, 그리고 내면의 깊이에서 드러납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중후함과 품격을 실천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더 깊이 들어가 영적 매력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이 단어가 약간 종교적이거나 신비주의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 영적 매력은 매우 실질적인 개념입니다. 영적이라는 단어를 듣고 산속 동굴에서 명상하는 수도자를 떠올리셨나요? 저도 그랬습니다. IT 전문가로서 저는 모든 걸 논리와 데이터로만 해석하려 했던 사람이었죠. 한때 이런 개념을 비과학적이라며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한 번은 직원 웰빙 프로그램에 명상을 도입하자는 제안을 명상은 생산성 저하 요인입니다라며 강력히 반대했어요. 그런데 이게 제 인생 최대의 아이러니인 게 뭔지 아세요? 지금은 제가 매일 아침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영적 매력의 핵심 요소는 무엇일까요? 첫째, 자아초월 의식입니다. 나라는 좁은 정체성을 넘어 더 큰 전체와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이죠. 영적 매력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공동체일 수도 있고 세대 간의 연결일 수도 있으며 혹은 자연이나 우주와 같은 더 큰 존재일 수도 있죠. 둘째, 내면의 평온함입니다. 외부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내적 안정감이 바로 평온함입니다. 제가 다국적 기업의 최고 정보 책임자로 일할 때 가장 큰 도전은 위기 상황에서의 의사결정이었어요. 한 번은 전 세계 시스템이 다운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는데 모든 국가의 IT 담당자들이 각자의 해결책을 고집하며 카오스가 발생했습니다. 그때 CEO가 화상회의에 접속해 단 한마디를 했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은 각자의 영웅이 될 시간이 아니라 하나의 팀으로 움직일 시간입니다. 그의 침착함과 명확함이 모든 이의 에너지를 바꿔놓았습니다. 물론 저는 그 CEO의 조언을 듣고 명상 앱을 깔아 시작했죠. 첫날 앱이 이렇게 안내하더군요. 편안한 장소에 앉으세요. 그런데 홍콩 아파트의 좁은 공간에서 편안한 장소를 찾는 건 정말 큰 도전이었습니다. 결국 화장실이 제일 조용해서 거기서 명상을 시작했는데요. 가족들이 문을 두드리며 괜찮아요? 너무 오래 있는 데라고 걱정했죠. 제 명상 여정은 평온함보다는 가족의 걱정으로 시작됐습니다. 셋째, 진정성입니다. 가면을 쓰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드러내는 용기. 이것이 바로 진정성입니다. 진정성 있는 사람은 자신의 강점뿐만 아니라 약점도 인정하며 그것을 자연스럽게 드러냅니다. 완벽해 보이려고 애쓰지 않죠. 넷째, 깊은 공감 능력입니다. 상대의 입장에서 세상을 볼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바로 공감입니다. 영적 매력을 가진 사람들은 상대방이 무엇을 느끼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깊이 이해하려고 합니다. 공감은 단순히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감정과 경험을 함께 느끼는 것입니다. 다섯째, 역설의 수용입니다.
상반된 진실을 동시에 품을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바로 영적 매력의 또 다른 핵심입니다. 인생은 종종 모순적이고 어떤 문제는 정답이 없을 때도 많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이러한 역설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균형을 찾습니다. 영적 매력은 단순히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의식적인 연습과 실천을 통해 키울 수 있습니다. 자아초월 의식을 기르기 위해 매일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에 대해 생각해보세요. 내면의 평온을 위해 명상이나 깊은 호흡 같은 연습을 시작해보세요. 진정성을 키우기 위해 가면을 벗고 진짜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이세요. 공감 능력을 기르기 위해 상대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보세요. 역설을 수용하기 위해 정답이 아닌 균형을 찾는 연습을 해보세요. 영적 매력은 단순히 똑똑해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삶을 더 풍요롭고 깊이 있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영적 매력의 어떤 요소를 실천해보고 싶으신가요? 여러분, 오늘은 중후함과 품격, 그리고 영적 매력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시리즈에서는 매력적인 인격의 발현 방식, 영적 매력의 발달 단계, 그리고 세대를 초월하는 매력의 비밀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시리즈 2에서 만나요.